자, 수혜의 가격 탄력성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탄력성은 또 매년 출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수식 3개가 나오는데 이건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다 출제했어요. 수식은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겠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아까 가격은 뭐죠? 자극을 주는 거죠. 자, 탄력성은 2로 표현하고요. 가격은 P, 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선은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분모, 이 분수식의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은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하는 거죠. 1%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가 수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여러분 아까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값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이 값 자체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또 이 가격의 변화율은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을 P, 가격의 변동분,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이 가격이 이 기준에서부터 얼마만큼 변동했느냐, 델타, 증분이죠. 델타 P, 가격의 변동분. 예?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100을 곱해줘야 퍼센티지로 갑니다. 또 기준이 되는 원래, 기준이 되는 최초 원래의 수요량에 대해서 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수요량의 뭐죠? 변동분. 그럼 또 델타 Q인데 또 100을 곱해주면은 또 퍼센티지로 가는데 100은 서로 이렇게 뭐죠? 약분이 되니까 이건 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자, 이 수식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얼마로? 120만 원 인상됐다. 자, 기준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인상되니까 가격이 얼마 변했죠? 플러스 20만 원이 변동을 했어요. 자, 수요량은 얼마죠? 임대 아파트 수요량은 200제곱미터. 자, 200제곱미터에서 얼마로? 150제곱미터로 변했죠. 150이니까 감소했네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50제곱미터. 변동분은 50제곱미터 마이너스 줄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를 뭘로 만든다?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얼마죠? 5분의 1. 이거 약분하니까 4분의 1. 자, 요 계산하는 방법인데 요 두 개를 곱하면, 자, 요 두 개를 곱한 것은 분모로 가요. 4 곱하기는 분모로 가고, 또 요 두 개 곱한 거, 5와 1 곱한 건 분자로 가. 4분의 5. 이건 1.25가 돼. 1.25.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21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21회 시험은요, 가격이 21회 시험은요 5% 올랐다. 여러분 가격이 5% 올랐는데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7% 줄었다. 그럼 얼마? 5분의 7이잖아요. 얼마? 1.4.
근데 문제 보면 답에 뭐 1.04도 있고 0.104도 있고 계산이 못하니까 봐. 1.4잖아요. 21회 시험에 출제될 문제.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67페이지에 거기 중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냐 얘기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4%. 4% 뭐 했다? 올랐다. 4% 올랐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2.0. 그럼 분자는 오피스텔 수요량인데, 자,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해요. 그래서 결론은 오피스텔 수요량은 4%에 1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8% 뭐 했다? 8% 수요량은 감소한다. 8% 감소한다.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말로써 출제하거든요. 작년에도 출제했잖아요. 말로써 한번 보는데 우리는 항상 뭐를 기준? 예? 1을 기준해. 0. 예, 무한대. 예, 또 0과 1 사이에 있느냐? 1과 무한대 사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뭐를 기준? 1을 기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요. 1을 기준. 그래서 1일 때를 뭐죠?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이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죠? 이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도 1%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단위 탄력적일 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자, Y축은 가격, X축은 수요량인데 이런 형태 원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가 되면은 우리는 뭐다? 수의 가격 탄력성 1인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직각쌍곡선은요. 직각쌍곡선은 가격, Y축인 가격과 X축 요 두 개를 곱하면은 일정한 Y축, X축을 곱하면 일정한 상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얘기죠. XY 이코르 여기 직각쌍곡선의 형태인데 일정한 상수가 나와요. K는 상수값. 그러니까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를 지금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출제를 하잖아요. 여기 1보다 커요. 이 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수요량의 변화율,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와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은 어디가 크냐 요걸 묻는 거죠. 자, 어디가 커요? 여기 크죠.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이 이래서 10% 변한다. 여기 이렇게 될 때 뭐라고 해? 탄력적.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자, 수요 곡선이 이런 형태, 완만한 형태가 탄력적. 자, 우선은 요 A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가격이 약간 하락했어요. 여러분 가격이 이렇게 약간 하락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을 이렇게 대폭 늘렸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 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탄력적이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 있다. 이번은 여기죠. 요 구간 0과 1 사이 있다. 이 구간일 때는 우리 뭐라고 하냐?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돼요? 요게 1보다 작으니까 수요량의 변화율. 자,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어디가 크다? 이거는 가격이 크지.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은 뭐 0.3% 변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자, 이런 의미죠. 자, 이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진 이 A점에서 이번은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여도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어떻게 약간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 비탄력적. 자, 탄력적, 비탄력적인데 시험 문제는요, 요걸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뭐를 많이 출제한다? 요 내용. 요 두 개에서 요 내용을 많이 출제를 해요. 말로 출제할 때, 이론으로. 자, 그러면 수익 가격 탄력성, 또 작년에 또 요것도 출제했다, 말로. 수익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앞에 뭐를 붙이냐면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급해져서 무슨 형태?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이 됩니다. 수직선일 때를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익 가격 탄력성 얼마? 제로. 그럼 작년 시험에 수익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에는 수요량은 불변, 고정됐죠? 이때는 수요량은 뭐다? 불변이다.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수요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는 수직선. 자,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무한대를 또 앞에 완전자를 또 붙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또 그래프가 이런 형태. 뭐가 나오죠? 수평선이다. 수평선 형태죠. 수평선 형태일 때를 완전 탄력적이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미세한 변화. 여러분,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다. 이렇게 가격이 미세한 변화에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화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자, 그래프 연결 잘 시키는데 우선 요 두 개, 요 말 출제 잘 합니다. 그리고 수직선은 뭐다? 수요량의 변화가 없고, 수평선은 가격의 미세한 변화에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화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시험에 그림으로 출제하는 것이 말로 출제하잖아요. 그 말 보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68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 총수입은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총지출액입니다. 총지출액. 이것은 가격에 뭐를 곱해주면? 수요량을 곱해주면 총수입이 돼요. 가격의 수요량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자, 이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변하면은
이 총수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얘기죠. 자, 우선은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어느 면적? 이 빗근친 면적이 우선 총수입의 직사각형 면적이.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파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총수입이야. 이 면적은 빗금친 면적보다 커요. 왜? 수요량이 대폭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총수입은 뭐다? 이전보다 증가합니다. 그런데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줄어들어. 대폭 줄으니까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자,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럼 28회 시험은 또 어떤 걸 출제를 했냐? 요걸 출제했었죠.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격이 내리는데 우선 내리기 전에는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빗금친 부분이 뭐가 돼요? 총수입인데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약간 증가하죠. 그럼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총수입인데 그러니까 이 빗금친 면적보다 작아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해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대폭 오르면 수요량 감소폭 미미해요. 그럼 총수입은 뭐한다? 증가하죠. 그래서 28회 시험에 또 지문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거고요. 이 그림 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위 탄력적 갑니다. 자,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지금 총수입인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는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어느 면적? 이 직사각형의 파란 부분이 총수입인데 이 파란 부분의 면적과 빗금친 면적은 똑같다. 왜? 이게 총수입인데 총수입은 뭐하다? 일정,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리든 가격이 오르든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은 뭐다? 변화가 없다. 그 표의 의미를 이 그래프를 연결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요 사례를 풀어주면 좋은데 액수 들어가면 되잖아요. 10,000원일 때 10개, 9,000원일 때 뭐 어떻게 돼요? 50개 해서 숫자해서 계산해 주면은 그 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액수 적어놓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면적 갖고 따졌지만 자 우선은 지문으로 출제할 때 좀 주의해 두고 또 시험에 4번 나왔네요. 거기에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또 이것도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뭐다? 대체제. 대체 관계는 상품인데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적냐? 맞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달라져요. 대체제가 적으면은 소비자가 어떻게 돼요?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어도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대체제가 많으면 불만이 있으면 이동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뭐다? 탄력적. 이동하기가 쉬우면 탄력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느 국가이든지 임대주택은 부족해요. 공공 임대주택은 부족해요. 그럼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주택이 부족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소비자들 이동하기가 쉽다 어렵다? 여러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이사 가기 어려워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동이 쉬우면 탄력적으로 가는 거고 이동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수위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단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7회 정답으로 물었죠. 27회 시험할 때 한 3번 출제했는데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거의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이야. 그런데 장기로 가면은 소비자가 단기보다 장기로 가면요 또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탄력적이 돼. 예? 요거 3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자, 여러분 시험 지문에 이전보다 더 커진다 나오는 건 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탄력적. 말을 좀 바꿔서. 자, 그럼 용도는 어떻게 돼? 용도에 따져야겠지. 자, 용도는 어떻게 돼요? 용도의 전환이 어려운가 쉬운가? 자,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이쪽으로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면 뭐가 돼? 탄력적이야.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의 전환이 쉬우면 쉬울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요. 커지면 뭘로 간다? 탄력적으로 가는 거야. 하여튼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면 탄력적으로 가는 거야. 자, 여러분 부동산 하다 보면 나는 어느 지점에 난 꼭 점포나 얻어야 되겠다. 한정돼 있어요.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적. 대체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거지역은 대체제가 많으니까 뭐가 돼? 탄력적. 그러니까 주거용은 뭘로 오는 거야? 탄력적으로 오는 거고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적이죠.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뭐다? 탄력적이다. 그런 얘기죠. 항상 대체제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일정한 양을 소비해야 되는 생활 필수품, 농산물 등은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은 뭐다? 탄력적인 상품. 또 상품 가격이 여러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여러분 소비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품은 탄력적인 상품. 탄력적 상품.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여러분 미미하죠. 소득 중에서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아이스크림은 뭐다?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탄력적인 상품.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가 조사할 때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탄력적인 상품, 비탄력적인 상품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에 거기에 소득 탄력성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또 자극을 주는 게 소득이죠. 자, 소득은 인컴, I로 표현하는데, 자, 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뭘로? 분모로.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가요. 그래서 소득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라는 뭘로? 분자.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 묻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이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시간 배울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또는 우등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제, 우등제인데, 자,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열등제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인데, 문제는 이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은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입니다. 그럼 제로면 어떻게 돼요? 자, 소득이 증가해도 분자가 제로에 수요량 변화가 없어요. 이런 상품, 소금, 간장 등의 이런 상품을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가 여러분이 수의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염두에 떠올라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 이게 떠올라야 돼. 수의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상품은 정상제, 열등제. 자, 그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자, 69페이지에 밑에 수의 교차 탄력성.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요, 작년 시험은 수의 가격, 소득 요 두 개를 연결해서 문제 냈어요. 19회, 24회, 29회 세 번 출제했거든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그러니까 지금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연결한 문제가 19회, 24회,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연결한 문제,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닌데 이거 몇 번 연습하면 풀려요. 나중에 보면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의 또 무슨 탄력성? 교차. 자,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차도 두 개가 만나면은 교차로 해요. 교차는 어떻게 꼭 상품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그러니까 X 상품 이렇게 Y 상품 이렇게 상품이 꼭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오면은 교차.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가 들어와야 돼?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을 뭘로 간다? 분자로 가요. 그래서 X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Y 상품 가격 변화에 대해서 X 상품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커피 가격이 오른 만큼 싸 보이거든요. 홍차 가격은 싸 보이니까 소비자들은 커피 비싼 소비를 줄이면서 홍차 소비를 늘려요. 자, 이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또 플러스, 0보다 크죠. 플러스. 이때 커피, 홍차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대체제.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의 수요도 뭐한다? 줄어들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때 커피 프림의 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 작년에 보완제 출제했어요. 또 제로. 지금 교차 탄력성 요즘 계속 출제하고 있죠.
제로인데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요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커피와 자동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은 대체제, 보완제가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2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2번 문제 보시면은 아래 예문에 관란에 들어갈 숫자는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승한다. 상승을 하니까 가격이 변동했죠. 자, 아파트. 여러분, 가격이 나오면은 가격은 분모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다? 분자인데 아파트 가격은 분모고 빌라 수요량은 분자예요. 자, 수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아파트 빌라 나오니까 교차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 뭘로 나와 있다? 변동 방향이 나와 있죠. 아파트 가격이 얼마에서? 1,600만 원. 최초의 가격에서 2천만 원으로 상승하면 변동분은 얼마? 플러스 400만 원이 변동을 했죠. 자, 빌라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수요량 변동분은 모르죠? 델타 Q. 수요량 변동분 모르니까 델타 Q. 이 값이 0.8. 수의 교차 탄력성 0.8이다. 자, 0.8이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은 또 요거 약분하면은 4분의 1인데 내항이 곱은 뭘로 간다? 분모. 1200이 1을 곱해준 건 분모. 외항이 곱 4 곱하기 델타 Q는 분자. 이 값이 얼마다? 0.8. 0.8. 그러면 또 4,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 300이죠. 그래서 델타 Q는 300에 0.8을 곱해주니까 240이에요. 그래서 1200세대가 수요량 변동, 최초 수요량이 1200인데 수요량은 240세대가 변동했으니까 얼마? 1440이죠. 요 두 개를 더해주면은 1440세대로 증가하겠지. 증가. 여기에 뭐다? 로가 나오면 1440이야.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내고 만약에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으면 몇 세대나 나로 나오면 답은 240. 그러니까 지문을 잘 보면서 몇 세대로 나왔으니까 1440이 정답. 3번 정답. 만약에 몇 세대 나로 또 낼 수도 있잖아요. 조사가 뭐 묻는지 해석 국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70페이지에 중간 문제 있습니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한다. 자, A 부동산 가격이 A, B, C죠. 자, A, B, A, C. A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했어요. 자, A 분모는 가격이에요. 가격. 분모는 가격. 분자는 수요량. 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여기는 10% 증가했고 C 부동산의 수요는 몇 프로? 5% 감소했다. 자, 한번 갑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화살표 변동 방향부터 봅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되겠죠? 자, 요거 봅니다.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결정하고, 그럼 5분의 10이자 10% 오르나니까 요건 2고, 요건 5니까 얼마? 1. 그러면 요거는
0보다 플러스는 0보다 크고 요거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그러면 A, B 관계는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A, B는 서로 대체제 관계는 상품.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보완제 관계는 상품. 작년에 보완제가 출제했었죠. 작년도 A, B 두 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산했어요. 작년에는 여기 4%로 출제했어요. 보완제. 여기는 뭐다? 대체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요. 작년은 뭐가 냈어요? A 부동산 가격이 5% 인상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4% 감소한다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0.8이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상품? 보완제. 작년에 보완제 물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묻고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네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간다? 분모로 가겠죠. 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가고. 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은 몇 프로 변하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절대값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요는 음의 관계고 이건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를 기준? 1을 기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 단위 탄력적인데 요 1을 기준으로 할 때 자, 1을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 하나만 수요는 뭐죠? 1일 때는 직각 쌍곡선인데 공급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공급은 단위 탄력적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즘 대학교 문제 보니까 요거 나왔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여러분이 공급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단위 탄력적이다. 딱 출제했어요. 대학교 시험에. 그거 뭐 맞잖아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우리 또 수요와 똑같아요. 1보다 요거 크다. 1보다 크면은 또 뭐가? 공급. 작년에 나왔잖아요. 요거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 요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그래도 적용하면 돼. 1보다 크니까 요게 크죠.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와 마찬가지로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되게 돼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바로 뭐가 돼? 탄력적이다. 자, 또 수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이다. 또 이것도 수요와 마찬가지로 비탄력적인데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은 어디가? 이번은 가격의 변화. 요게 1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요게 되겠지.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 곡선이 기울기는 급하다. 자, 또 우리 계속 우리 배웠던 제로다. 제로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무슨 형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경우에는 수직선이다. 수직선일 경우는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불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량이 우리는 불변, 고정되어 있다는 거. 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완전 탄력적.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되죠? 수평선. 이렇게 수평선이 된다. 요거는 수요 알면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수평선이다. 자, 여러분 작년에 처음으로 시험이 요거 출제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예? 요거죠. 요거. 똑같은 건데 하여튼 수식을 요걸 알고 나서 확인하시면 돼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공급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이윤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상품이 되고 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예? 공급량이 많아지면 탄력적인 상품. 그리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늦으면 길어질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니까 이때는 비탄력적. 그럼 기술 수준이 향상이 빠르면 공급이 늦은 상품에 비해서 빨라지죠. 그럼 탄력적. 스마트폰은 뭐 빠르네요. 예, 벌써 S10이 나왔대요. 빠르죠. 예, 9 나온 지가 그제 같은데. 이런 건 탄력적 상품이에요. 자, 그리고 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이런 것은 비탄력적인 상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우리는 공급보다 뭐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합니다. 자, 탄력성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23번 출제인데 작년은 요 두 개를 이용한 문제 냈고요.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이용한 문제가 요 28회 시험에 나왔어요. 28회 시험 요 두 개를 이용한 문제. 예?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돼요? 27회, 26회 교차 탄력성, 29회도 또 났죠? 그래서 요즘 두 개를 묶어서 내는 게 좀 유행인가 봐요. 요즘. 그래서 다음에 낼 때는 뭐 냈어요? 예? 다음에 28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29회는 가격, 소득. 그러면 다음에 낼 때는 뭐 내겠어요? 가격과 교차. 여러분 28회는 소득, 교차 묶어서 냈고 29회는 가격과 소득 냈으니까 다음 낼 때는 뭐 내겠어요? 다음 낼 때는 가격과 네? 교차. 요거는 아직 출제 안 했잖아요. 요거 묶어서 내겠지.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땐 요걸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다 묶어. 3개. 그럼 계산만 하나 더 복잡한 거죠. 요거 다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고. 출제는 요거 아니면 요거지 뭐 다음에 나오면. 네? 이것은 여러분이 7, 8월 문제집 가면은 이제 풀 내용입니다. 자, 2 문제 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균형 가격 결정 또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